안녕하세요. 달려라 경기 김혜진입니다. 매주 목요일 하나손해보험 최주필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게 이 자동차 보험인데요.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큰일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보험 가입자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최주필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 차의 자동차 보험 관리, 우리가 어떤 점에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책임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그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 깜빡이라고 그러죠. 방향지 시동을 켜지 않고 들어오는 자동차가 있는가 하면 야간에 운행할 때 그 차폭등이라든가 아니면 전조등을 켜지 않고 시커먼 차가 쑥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또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뒷차가 경적으로 울리다 보면 기분 나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경우 있거든요. 네. 그때 이 화를 못 풀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아까 나하고 다퉜던 그 자동차 앞으로 급차례 변경을 해서 급제동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급차례 변경해서 급제동하는 것이 뒤에 오는 차 블랙박스에 찍혔거든요. 네. 근데 사고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보복운전으로 본다면은 사고 날 때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상이 되겠고, 그다음에 보복운전하면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제 벌점을 받거든요. 100점이니까 100일 정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 차량 손해 같은 경우에는 나의 운전 부지로 차가 파손됐을 때 수리비 등은 보상이 되는데, 창문은 약간 열어놨다, 아니면은 썬루프로 개방한 상태에서 비가 와서 빗물이 들어갈 때는 이거는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가 아니라 관리상 소홀이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는 거. 이제 또 아침 저녁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겨울철에 기온이 내려가도 부동액이 얼지 않는지 부동액의 비중을 한번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 관리를 잘못해서 만약에 부동액이 얼었다, 그럼 엔진이 파손이 됐고 라디에이터가 터졌습니다. 이때는 급격 우연 외래적인 사고가 아니라 관리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파손됐기 때문에 자기 차량 손해 가입에서도 보상되지 않는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분할 납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럴 때 뭐 2회나 3회 이렇게 납입해야 될 날짜가 있을 텐데 이것도 좀 관심을 잘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보험 가입기가 1년인데 1년치 보험료를 부담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게 몇 번에 나눠서 내거든요. 사업용 같은 경우에는 6번에 나눠서 낼 수 있는데 2번이든 3번이든 4회든 간에 그 차후에 보험료를 납입해야 될 날짜로부터 한 달이 지나게 되면은 보험 계약은 취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은행에 잔고가 있는지, 그다음에 갱신할 날짜가 언제인지 정도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라면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와 또 그 이후에 이제 보험 가입 내용에 이제 변화가 생긴다면 이 사실을 꼭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네. 고지 의무가 있고 통지 의무가 있거든요. 똑같은 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누구 앞으로 보험을 들 거냐, 그 보험에 가입하신 분의 연령, 성별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라든가 운전자 범위, 그동안의 사고 유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은 보험에 가입할 때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주셔야 될 의무, 이게 고지 의무고, 보험료를 적게 될 목적으로 일부러 불리한 것을 알리지 않았을 때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험에 가입할 당시에는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알려주었는데 그 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자동차 운행상의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뭐 가스를 갖다 싣고 다닌다거나 하는 것, 운행상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면 그 위험이 증가됐다는 것도 보험에서 통보를 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약에 위험이 증가된 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 증가된 것은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보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정부 보장 사업에서 보상되는 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보상을 해주나요? 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하고 똑같이 보상이 됩니다. 책임보험은 끝까지 책임은 안 져주고요. 사실은 1인당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1인당 최고 한도가 1억 5천만 원까지고,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피해자 과실이 많을 때는 그 미달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최저 보험금은 2천만 원까지는 지급을 합니다. 네. 후유 장애도 1인당 1억 5천까지가 되고요. 부상당했을 때는 1인당 3천만 원까지 보상이 되는데 3천만 원 전액이 보상되는 게 아니라 상해 급수가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 1급이 가장 많이 심하게 다친 거거든요. 네. 그럴 때 1급 상해일 때가 3천만 원입니다. 제일 낮은 급수 14급일 때는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모든 그 사고에 내가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주의사항들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경기와 함께하는 달려라 경기, 지금까지 진행의 김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